네, 안녕하세요. 리치 드리머입니다. 오랜만에 재개발 재건축 소식 전해드립니다. 도마변동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있는 도마변동 16구역이 마지막으로 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지금 도마변동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있는 모든 재개발 추진구역들이 촉진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다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다는 얘기인데요. 도마변동 16구역이 이제 마지막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면서 도마변동 재정비 촉진지구는 25,000세대 이상을 건설하게 되면서 미니 신도시가 되는 앞날이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도마변동 16구역 촉진구역 지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도마변동 재정비 촉진지구는 2007년 8월에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됐고요. 그렇지만 2015년 4월에 워낙에 주택 경기가 안 좋았다 보니까 존치구역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촉진구역이 해제가 된 것인데요. 그러다 다시 한번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2021년 5월에 정비구역 지정 접수를 했고 촉진구역 지정이 2023년 2월에 마침내 됐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린 편이긴 한데요. 재정비 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도시재정비위원회라는 위원회에서 이 촉진구역 지정을 해줍니다. 대부분 수정 가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추진준비위원회에서 이렇게 어떤 서류를 넣었을 때 이 그대로 통과시켜 주는 게 아니라 관계 부처의 입맛에 맞게 수정해서 가결시켜 주는 게 대부분이었는데요. 도마변동 16구역에서는 이 촉진구역 지정이 원안 가결이 됐습니다. 그만큼 도마변동 16구역 추진준비위원회에서 준비가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인데요.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조합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요. 그 중에 특별하게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신 추진위원장님이나 추진준비위원장님이 계신데요. 그 중에 도마변동 16구역 이 추진준비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대부분 보면 업체 이야기가 많이 사업에 녹아드는 반면에 도마변동 16구역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이 주민들을 위해서 좀 많이 힘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추진위원장님을 넘어서 조합장님이 될 만한 인물이었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만나보면서 느꼈던 점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촉진구역 지정안을 보면요, 세대수가 좀 늘었습니다. 2108세대보다는 2162세대로 세대수가 늘었고요. 건폐율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동안 간격이 넓어지면서 조금 더 쾌적한 단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용적률도 조금 늘었습니다. 8호 초과분이 그 전에 138세대였는데요. 148세대로 좀 더 늘었고요. 그리고 84 같은 경우 AB 타입만 있었는데 이제 세 가지 타입으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이제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2162세대라고 한다면 도마변동 재정비 촉진 구역 내에서는 도마변동 3구역, 그리고 도마변동 4구역, 도마변동 13구역, 도마변동 5구역 다음으로 많은 세대수죠. 다섯 번째로 많은 세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꽤 대단지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마변동 재정비 촉진지구가 이제 대부분 사업이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1구역에 철거 남겨놓고 있고요. 도마변동 3구역이 새롭게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습니다. 도마변동 9구역 지금 철거가 한창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도마변동 11구역 같은 경우는 착공에 들어가 있죠. 도마변동 8구역 같은 경우가 완공돼서 입주한 지가 이제 1년이 좀 넘은 것 같고요. 그 외에 도마변동 2구역, 얼마 전에 포스코하고 SK로 시공사가 결정이 됐고요. 도마변동 4구역, 5구역, 6구역, 6-1구역도 이번에 촉진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12구역과 13구역, 이번에 16구역을 마지막으로 거의 대부분 구역들, 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들은 다 구역 지정이 됐고요. 도마변동 15구역만 현재 도시개발로 구역 지정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미니 신도시처럼 이루어지고 트램이 깔리게 되면서 교통편도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전 서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보이죠. 기반시설이 좋은 구도심이다 보니까 이쪽으로의 관심은 꽤 많은 편이고요. 토지이용 계획도입니다. 도마변동 16구역 같은 경우가 구역 내 모양이 네모 반듯하게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다른 구역들보다 단지의 모양이 좋습니다. 현재 이제 공원이 앞에 쪽에 초등학교가 뒤쪽에 위치하는 모습으로 배치가 되는데요. 이 초등학교 문제 때문에 구역 지정을 신청하고 나서 갑자기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신설에 대해서 요구를 해오다 보니까 구역 지정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 만들려면 평가 부분이 많다 보니까 구역 지정까지 좀 어렵게 왔지만요. 앞으로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계획안하고 비교해서 이전 계획에서는 학교가 앞으로 공원이 뒤쪽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바뀌었습니다. 학교가 뒤쪽으로 빠졌고요. 아파트 동이 하나가 없어지면서 건폐율이 낮아지면서 단지의 쾌적성은 좀 높아진 것으로 보이고요. 조감도 보시면 최고 층수 38층으로 이루어지고 초등학교를 품은 초품하다 보니까 그래도 꽤 인기가 있는 단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2년도 인근 중학교 특목고 진학률인데요. 도마변동 16구역에 속한 중학교들입니다. 도마중학교가 2022년도에는
과학고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외국 국제고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도마중학 같은 경우는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외국 국제고라든가 과학고를 좀 보냈는데 이번에는 좀 특목고 진학률이 좀 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대신 버드네 중학교가 과학고를 2명 보냈습니다. 그 전에 1명 보냈었는데요. 그거보다는 특목고 진학률이 좀 높아졌고요. 변동중학교는 2021년과 비교해서 큰 차이는 없고 학교의 순위를 매기자면 버드네 중학교가 가장 특목고 진학률이 좀 높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도마중학교, 변동중학교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도마변동 16구역 입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마변동 16구역은 역세권과는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뭐 트램을 타기에는 도보로 한 15분 정도 내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광역적인 의미에서 역세권으로 좀 봐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 도마변동 16구역의 가장 큰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를 품고 있다는 점이죠. 완전히 단지 내에 품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도마변동 재정비 촉진지구에서는 도마변동 12구역, 그리고 도마변동 5구역에서도 초등학교가 들어오게 되죠. 도마변동 3구역, 이렇게 4개의 구역이 초등학교를 품은 초품화로 새롭게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에 변동 B구역으로 현재 변동중학교 인근에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고요. 도마초등학교 주변으로도 도마 A구역이라고 해서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광역적인 재정비 촉진 지구 외에서도 이렇게 같이 재개발을 추진된다는 것은 인근 지역, 도마변동 16구역 바로 위쪽에서도 주거 환경이 많이 좋아지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마변동 16구역 북쪽으로는 이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이쪽도 앞으로는 상권이 많이 활성화되는 지역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모든 도마변동 재정비 구역들이 이 도로변에 상가들이 쭉 배치가 되겠죠. 이런 상가들이 배치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생활 편의시설은 인근에서 다 가능하게 되면서 그런 생활 편리성은 좀 높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학교도 멀지 않습니다. 도마중, 변동중, 버드네중 이렇게 3군데 중학교로 지금 배정이 되는데 모두 도보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것도 도마변동 16구역의 장점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추진위원회 설립이 5월 내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도마변동 16구역의 빠른 재개발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이렇게 도마변동 16구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문의사항이라든가 매도 매수사항 있으시면 위에 보이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